네. 네, 요렇게 바꿔볼까요? 최은순 땅 옆에 KTX 개통. 아, 이걸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하는 게 맞겠네. 그죠? 최은순 땅 옆에 KTX 개통. 제2의 양평 고속도로. 이렇게 해야겠네. 예. 이게 맞겠다. 그죠? 예. 그리고 요거를 예, 요렇게 바꾸는 게 좋겠네. 어떻습니까? 요렇게 하는 게 예, 맞겠죠? 예, 요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게 더 맞는 더 깔끔하게 와닿죠? 예. 진짜로 이런 일이 있냐고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릴 겁니다. 정말 최은순 땅 옆에 KTX 개통이 됐어요?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첫 번째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선 주자를 교체하려는 국힘당입니다. 대선 주자, 간판이죠. 간판을 교체하는 한동훈을 아웃시키려는 국힘당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부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야,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중간에 휴일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만큼 윤석열의 시간도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2부 뉴스 김대호 PD가 저쪽 당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김대호 PD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이 기다려진다는 분들 많으세요. 저쪽 당 얘기 들으면 그렇게 재밌대. 아, 그렇습니까? 예,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왜 보통 그 집회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 보면 악다군이 쓰는 것이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 같은 느낌마저 들었는데 예. 또 김대호 PD 얘기를 들어보면 저쪽도 지금 난리구나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안 그래도 댓글들 막 보니까 국민의힘 쪽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시청하시는 분들 꽤 늘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조용히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시비를 걸고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저쪽 당도 신경을 쓰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재밌는 내용이자 아픈 데만 꼭꼭 골라서 찍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이제 지금 다들 친윤 쪽이냐 친한 쪽이냐 사실상 거의 국민의힘 관련된 유튜버들이 줄타기에 좀 더 급급하지. 오호. 사실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자기들이 서는 줄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댓글 중에 뭐 고성국 배승이 뭐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본 내용을 여기서 본다라고 이제 또 적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맞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쪽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을 같이 하다 보니 당연히 겹치는 내용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날. 네. 근데 업로드를 제가 하루도 빨리 했더라고요. 그랬구나. 자, 그럼 이제 누가 진짜죠? 그러면은 그분은 뭐 고성국이나 배승희한테서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본 거였네. 에이, 그 선우를 바꾸면 어떡해. 네. 그래서 자, 오늘도 좀 재미있는 주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이 아주 도발적이에요. 한동훈도 끝났다. 대선 주자 바꾸는 국힘당입니다. TK에서는 이미 아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듣다 보니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근데 한동훈, 글쎄,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끝났다고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 TK에서 이미 아웃이다, 뭐 부정평가 얼마 나왔다라는 소식을 또 빠른 분들은 이미 접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스토리의 내용을 보고 같이 다시 한번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며칠 전에 그 보도가 난 게 있기는 해요. 바로 이거거든요. TK마저 돌아섰다. 국민 61.7% 한동훈 못한다. 나 이런 네. 보도가 나긴 났었어요, 사실은. 네.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지금 현재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이 여론조사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자, TK마저 돌아섰다. 국민 61.7% 한동훈 못한다. 야, 그러면은 진짜 한동훈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거의 윤석열 지지율과 맞먹을 정도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한동훈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보다 잘 나온다고 우리 대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자, 그런 적 없었나? 네. 야, 어제 없었다 치고, 예, 다음 계속. 그래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양으로도 어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파트가 지금 이 파트인데요. 한동훈 대표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지 않냐. 지금 한 딸들 너네만 남아 있다. 한 딸이라 그래, 거기 또. 네, 한 딸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아무튼 한 딸들 너네 몇몇 안 된다. 전체적으로는 부정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여론조사죠. 그래서 아, 이제 부정이 훨씬 더 높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어허. 이슈가 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긍정 평가는 31.9밖에 안 되고 부정 평가는 61.7%인데 심지어 TK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높네요. TK에서 부정 평가가 74.2%로 평균보다 높게 나왔어요. 야, 이거 이렇구나. 깜짝 놀라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제 한동훈 뭐 당대표 끝났네. 이런 느낌이 강력하게 들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끝났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한동훈 끝났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볼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 이 한동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군요. 아이고, 동훈아, 너 웃을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야. 자, 국민들 61.7%가 부정인데, 심지어 TK 쪽에는 오히려 부정평가가 평균보다 더 높다. 야, 이쯤 되면은 한동훈 짐 싸야 되는 거 아니야? TK 부정평가가 74.2%. 오유. 야, 이렇게 되네요. 아유, 이런 날도 보네요. 자, 그런데 봅시다. 그래서 이게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죠? 네네. 한길 리서치에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이 전국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 면접과 무선 ARS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신뢰 수준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4.7%로 갑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요 얘기를 해야지 네, 요 얘기를 해야지 선관위 안 걸린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박광원 때문에 제가 또 좀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상당히 민감해졌어요, 제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한동훈 잘하냐? 라는 이런 평가가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자, 네, 어떻게 나오나요? 바로 이 부분이네요.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역 평가를 한번 볼게요. 지역으로 보면, 네, 지역 평가. 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 확실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는 하네요. 네. 부정평가가 74.2%씩이나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서울에서도 부정평가가 60%,
부울경에서 55.8%. 그 대구 경북에서 못한다가 74.2%가 나왔습니다. 부산 그 서울에서도 상당히 나쁘게 나왔네요. 60.2%, 6.3%까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부정이 되게 많군요. 예, 그리고 평균치를 확실히 올린 데가 대구 경북이었어요. 74.2%. 통상 보면 부산 경남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보다 약간 민주당 쪽에 우호적인, 그래서 국힘당 쪽에 약간 좀 더 부정적이었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이 한동훈한테 더 우호적으로 나왔네요. 야, 이것도 특이한 반응이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부분 이 부분 파트만 보고 지금 TK, PK에서도 막 부정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정이 70%가 넘어간다. 한동훈은 더 이상 대선 후보 주자로 당 대표로서도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아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주로인데요. 근데 이것도 잘 봐야 하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이거에 대한 이유가 추가적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줘야 사실은 맞는 여론조사 분석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해 왔는데요. 예. 네. 다음 자료가 이 윤석열 지지율입니다. 자, 네. 윤석열 지지율을 한번 볼게요. 예, 보시다시피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부정평가가 69.9%, 긍정평가는 28.4%.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긍정평가가 낮게 나오네요. 네. 한길 리서치가 대체로 보면은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보면 28.4%면 리얼미터보다 한 5% 이상 높죠. 높은 거고, 갤럽으로 계산해도 한 5% 높은 정도로 나오는데, 그런 조사에서도 부정평가가 근 70% 가까이 나왔다. 네. 야, 이거는 한동훈으로서는 치명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차트로 보시면은 네. 이제 그래프로도 잘 보이지만 숫자 요 부분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밑에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는구나, 부정평가가. 예, 이 자료를 보시면요. 아래쪽이 옛날 거, 위에 쪽이 최신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쭉 올라오시면서 보시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구나. 야, 그러니까 그러네요. 1년 전에 37.6%였다가 잠시 지지율이 올라왔다 싶었는데 다시 처박기 시작해가지고 마침내는 28.4%. 그나마 살짝 올라가서 28.4%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지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어디서도 보신 파트죠. 뭐 네.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지지율인데 이거를 왜 같이 봐야 되냐면 사실 아까는 한동훈 대표가 TK에서 아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0 몇 프로를 기사를 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국민의힘 유튜버들이 한동훈은 TK에서도 PK에서도 이미 아웃된 인사다라는 내용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당에 대한 현재 대통령을 잡고 있는 여당에 대한 불신이 그냥 자체적으로 높다. 그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TK에서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반만 맞는 얘기다. 그렇죠. 예,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한동훈의 지지율 추락은 윤석열 지지율 추락과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예. 근데 거기서 그 부분만 쏙 빼가지고 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물론 볼수 한동훈이 있겠습니다. TK에서 네. 버림받은 것도 사실은 사실이네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지율 자체가 나쁜데 그러니까 윤석열도 싫은데 한동훈은 더 싫다. 이게 TK 반응이란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뭐 거의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왜 혹시 예전에 제가 한번 지난 주제 때 얘기하다가 유일하게 지금 팬층이 남아 있는 건 한동훈 대표뿐이다. 그나마 그렇다고 네, 그랬죠. 그게 아까 얘기드렸던 한 달이라고 하는 그건데 한 달이에요. 맨날 민주당 개딸개딸 그러면서 나름 부러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 여기서는 가딸이라 불러요.
갓딸. 네. 어, 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짜고짜 갑자기 끌어내릴 수가 없고 그러기에는 반발심이 큽니다.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숫자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지층부터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아하. 라고 했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었거든요. 네. 총선 백서 정도만 이야기를 해봤고 여의도 연구소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일환으로서 지금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보수 국민의힘 안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기 위한 하나의 공격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예. 일단 공격 포인트가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약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의도는 있어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왜냐면 딱 그 부분만 빼갖고 TK에서 부정평가 70 몇 프로다 라고 박아버렸으니까요. 야. 그렇게 치면 아까 말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사실 부정이 낮으니까. 70%는 건 비슷하니까요. 그거를 반증하는 게 제가 뒷장에 넣어놨는데요. 네. 어, 자, 자료를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윤석열 지지율이죠. 자, 윤석열 지지율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입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 예. 보시다시피 윤석열 지지율도 보면 엉망인 거는 일반이에요. 그죠? 지역 연령 따질 거 없이 지금 70대에서도 못한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70대에서는 긍정이 여전히 많군요. 하지만 70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정. 전부 다 부정이네요. 그리고 70대 지지율은 뭐 55.2%까지 나왔으나 그 밖에 다른 연령, 당장 60대만 해도 지지율이 29.2%까지 떨어졌어요. 야, 진짜 최악은 최악이네. 특히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24%입니다. 긍정이. 부정이 제일 높아요. 막 72.1. 야, 이 20대 지지율이 제일 낮군요. 네. 보니까. 긍정 네. 평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 이게 연령대도 연령대지만 지역별로도 서울은 31.6, 부산 32, 대구 경북 36, 인천 경기 28, 호남은 13, 충청 21, 충청권도 낮게 나오네요. 강원 제주도 낮게 나옵니다. 사실상 지금 부울경과 대구 경북이 서울과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네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서울이 31.6이었는데 부산 경남이 32.9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윤석열 지지율 그러네. 윤석열 지지율이 낮은 게 기본적인 베이스네요. 그냥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하기사 그런 것 같아.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데 황태자가 마음에 들 리가 있나? 그런데 황태자에서 황을 또 빼버린 거예요. 폐쇄자예요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더 재미있는 건 바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자, 다음 장 보실까요? 왜 TK 74% 부정평가만 쏙 넣어놨냐? 그 다음 장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일까라고 보는데요.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최상병 특검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다라는 그런 자료인데 최상병 특검해야 된다는 거는 대구 경북 지역도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퍼센테이지를 보면 50% 정도면 그냥 반반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해야 된다. 58.3%. 네. 반대는 33.5%입니다. 25% 차이가 나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로 15% 이상 더 앞섭니다. 특검을 해야 한다가. 특검을 해야 한다. 지금 월등히 높네요. 확실히 월등히 높네요. 그러니까 49.2%가 특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가 보니까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하면 안 된다가 34.3%. 그러니까 편차가 15%가 나는군요.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는 편차가 25%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지율이 낮다,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 반대가 너무 작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적어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민심이 윤석열 정권을 떠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 재미가 없죠. 아, 또 있습니까? 하나 더 봐야죠. 제일 재밌는 건 바로 다음 파트죠. 다음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파트일까요? 역시 이것도 일단 지역을 보겠는데요. 이 조사는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다 하는 자료 조사입니다. 자, 이 김건희 특검 어떻게 나왔느냐? 대구 경북이 53.4%, 특검 해야 한다고 53.4%. 네, 맞습니다. 여기는 최상병 특검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왔네요. 반대는 32.5%. 네. 부산, 울산, 경남에서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다가 56.6%, 반대는 34.8%. 네.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다는 여론은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네. 그럼 이제 사실상 기사 제목에 추가를 했어야죠. 음. 한동훈 TK 부정평가 7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 그 옆에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TK의 민심. 아. 근데 그 부분을 빼고 올라간 여론조사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참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도 지금 네. 비등하군요. 일단 적어도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윤석열 편이 없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니까 제가 반대로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내가 한동훈 대표를 내가 실드 쳐주는 건가요? 약간 뭐 묘할 때가 있는데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까지를 다 보고 이야기를 해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불만, 현재 정권,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고 하는 최상병,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무한한 실드 이런 걸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민심에 반하는 안 하고 행동이라는 있다. 거를 지표를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쏙 빼놓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TK에서 부정평가가 70%가 이미 넘게 나왔다라고만 지금 해석을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TK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김건희가 먼저 버림을 받은 거라고 봐도 되겠고요. 한편으로 보자면 김건희 특검에서 한동훈이 뭔가 좀 지도력,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또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아무튼 지금 현재 한동훈의 지지율 추락은 윤석열 때문이다, 혹은 김건희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가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이게 무슨 싸움인지 이제 헷갈릴 때가 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갖고 한동훈 대표를 지금 정치적으로 아웃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싶은 것도 있어요. 어허. 지금 국정 운영 수행에 있어서도 사실 부정평가 이렇게 높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생 경제에 있어서도 힘들다,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고 짜증난다, 열받는다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여당의 목표가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는데 지금 모든 힘을 쏟고 있나? 이게 정상적인가? 정상적인가? 정상은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차라리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만약 갖고 있었다면 네. 그냥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냥 그러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물러나야 한다. 여론조사를 쭉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야, 그거 재밌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네.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건데 네. 결국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힘당 지지도 떨어진 것이고 한동훈의 지지율은 거기 반사적인 어떤 그 피해를 본 걸 수도 있다. 유탄을 맞은 거다. 네. 물론 TK에서 방향을 보면은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진 것도 맞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동훈이 싫어요? 김건희가 싫어요? 누가 더 싫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여론조사는 아직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이것들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데 이거는 어디서 조금 입김이 들어간 여론조사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파트를 써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는데 공격력 카드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가 바로 오늘의 썸네일 내용이었었던 대선 주자를 바꾸는 움직임들이 지금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들은 결국에 국힘당 내에서 네. 사실상 거의 유일무이한 대선 주자가 한동훈인데 네. 이걸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얘기했던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건 역시도
대선 주자 교체를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네, 약간 두 가지 측면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하나는 그냥 한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비기 싫어. 그냥 예. 한동훈 나가. 왜냐면요, 제가 이 다음 장면 하나 준비했던 게 이제 전에 이런 걸 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예. 차기 대통령 선호도 부분인데요. 이게 네. 이제 뉴시스에서 잠깐 특집 여론조사를 했었던 건데 네. 여기도 보면 비슷합니다. TKPK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동훈 대표는 안 된다, 밀린다. 대부분 이 부분을 포인트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저기에 딱 그 다음 대선 후보로 미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와 있어요. 자, 국힘당만 일단 볼게요. 네. 이준석은 국힘당이 아니니까 일단 제껴두고 네. 한동훈이 일단 19.3으로 제일 높습니다만 국힘당의 그 다음 후보는 얼얼이요. 김문수네. 홍준표 오세훈도 아니고 김문수네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앞에서 있죠. 야, 이런 일이 있군요. 그러면은 필요하다면은 국힘당 내에서 누가 낫느냐 이런 얘기도 여론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지금 벌써 몇 개 여론조사 이미 나왔는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하. 다 대부분 김문수 후보가 저기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상 김문수 의원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을 다 앞섭니다. 아하. 야, 그러면 네. 한동훈 후임자로 누구가 좋겠습니까? 라면 김문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게 밀고 있죠. 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정확한 시점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언제쯤부터라고 추정을 해보자면은 거의 한 달 전쯤 됩니다. 3주. 어떻게 이게 시작됐냐면은 원래 김문수 후보는 저 자체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김문수가 이렇게 등장했던 적이 사실은 없어요. 네. 다른 데에서는 뭐 7%도 나오기도 하고 막 하는데요. 오.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한국 갤럽에서 2, 3주 전에 처음 이게 나왔을 때 지금은 여기는 뉴시스라서 들어와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 빠졌어요. 아. 안철수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김문수가 들어갔습니다. 야,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제 국힘당 내에서 대권 주자로서 거의 이제 기능을 상실한. 네. 이제 넌 아니야.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몇 개월의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계속 넣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근데 김문수가 지금 그러면 김문수가 대권 주자로 이름 올리기 시작한 거는 채 한 달이 안 됐다는 얘긴데. 네. 근데 한 달 만에 지금 2위로 올라선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없어지면 그래서 지금 사실상 국힘당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친윤이겠네요. 친윤 쪽, 또는 친김건희, 친김 쪽, 요런 사람들은, 김문수를 밀기 시작한 걸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면서 미냐? 이제 시점이 아마 10월 초 예전에 한번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디 한 언론사 네. 한국경제신문이죠. 뭐 60주년 창간 특집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30분 전에 네. 한동훈이 갑자기 안 나간다. 나 안 그렇죠. 갈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맡기로 했고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30분 전에 불현 이제 네. 안 나간다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뭐 자리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대통령실에서는 저기 한동훈 대표랑 같이 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딴 자리죠. 예, 그렇게 해갖고 옆옆 테이블로 밀려나니까 한동훈 대표가 화가 나서 그럼 나 안 가. 네 자기 의료계 면담하러 가겠다라고 이제 이었던 그때쯤 주간인데요. 근데 반대로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이후에도 계속 막 독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독대는 받아들여졌죠. 네. 그러면 지금 친윤계에서는 뭐라고 메시지를 전파하냐? 김문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독대를 하고 나니까 영원히 평생 갈 수 있는 나의 동지다. 너무 생각과 이런 모든 보수적인 가치가 일치한다. 김문수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이랑 독대를 해봤더니 영원히 같이 갈 동지 이런 표현들을 썼단 말입니다. 야, 그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지자들한테 계속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동반자는 김문수다. 한동훈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럼 사실 이제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김문수가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고, 오히려 한동훈은 지금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겠네요. 그래서 야. 이제 그 교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내일 모레 있을 한동훈, 윤석열 독대가 지금으로 보일 때는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의 뭔가를 잡았다. 약점을 확 잡았구나. 그래서 윤석열이 한동훈 면담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윤석열이 동훈이한테 이제 그만 나가라 라고 통보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메시지가 오갈지 사실 모르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비대위원장 그 당시 총선 전에 갈 때도 반대했다가 합니다. 가지 말라. 꼭 가야 되겠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보낸 게 아니라 어허.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도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싸움이 나는 거고. 어허.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저도 독대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재밌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잡은 거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구태 정치가 없게끔 만들겠다. 정치 브로커가 활동하는 그거를 지금 내내 지금 요 근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은 뭔가 걸리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내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주의 깊게 보는 게 명태균 게이트의 특검이 만약에 시작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흑색 선전도 너무 난립하니까 지금 약간 유보해놓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발동을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그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겠구나. 아, 이게 복잡해지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윤석열도 아니 김건희도 네. 그러면은 김건희는 그 전에 치려고 할 테고 그러면 전투의 시작은 재보궐선거가 되겠는데요. 이 재보궐선거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투가 빨리 벌어질 수도 늦게 벌어질 수도 전투의 양상이 윤석열이 유리한 방향일 수도 한동훈이 유리한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바이어 뚜껑 열어봐야겠네. 네. 왜냐면 이제 그 내용들 자체가 중하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 다 이제 수사 들어가고 조사 들어가는데 입증이 된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으로 연루가 되면 사실상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시를 들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그 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원 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본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처음 했던 방송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지면 이거 정치 선거 자금 해가지고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자금 그거 다 토해내게 만들 것이다. 이런 비슷한 발언의 취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반대 역공인 상황입니다. 정치자금법 너네 되면은 이거 대선 자금부터 해갖고 이거 줄줄이 다 토해내야 된다. 선거 비용, 선거 보존 비용 다 토해내야 되는데 괜찮겠냐 이런 상황이거든 사실은.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불안한 사람들은 제발 저릴 수밖에 없겠죠. 볼만하겠네. 네, 저는 지금 그 싸움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며칠 사이가 상당히 우리나라 앞으로 향후 정국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향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군요. 재밌는데요. 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또 찾아내셨어요? 그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상하게 많지 이번에 명태균 그 사건에 있어서 이슈의 논란이 있어서 너무 많은 대선 후보급이 다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안 낀 사람이 없어요. 다 까였죠, 그리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쭉 지켜보는데 이게 꼬리 자르기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 아까 여론조사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런 대선 후보급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가리 되고 김문수 후보를 미는 움직임을 모를 리가 없죠. 야, 그러고 보니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김문수 하나밖에 없네요. 실제로도. 네. 오세훈, 안철수, 심지어 이준석까지 다 나가리 됐고, 지금 끼지 않은 사람은 한동훈하고
한동훈하고 김문수인 상황이네. 그래서 저는 오. 대선 후보로 뛰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언론의 존재감을 어필하려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확실히 있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이걸 가지고 그 윤석열한테 좀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김문수는 이걸로 한동훈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도 거기에 바람을 많이 불어주고 뒷배를 좀 봐주고 있고 재밌겠는데 이거.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근데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올리면 올라가? 우리야 땡큐지. 진짜 땡큐야, 진짜 땡큐. 부디 땡큐.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대선 후보 유세하면서 5.18 욕하고 5.18에 뭐 북한 어쩌고 이러고 여자 군대 가야 되니 애 낳으면 뭐 하니 이런 얘기 막 떠들라 그래. 우리야 땡큐지. 재밌겠다.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요번에 노벨문학상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한강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좌파 어쩌고 하면서 이제 어떤 조선일보에서 집필하시던 어떤 그 한 칼럼니스트가 또 공격을 했어요. 김모문 씨라고. 그거 한번 이슈가 됐는데 아주 몰매를 맞더라고요. 야. 조기 축구하는 사람이 손흥민한테 뭐라 하는 격이라고. 표현 참 죽이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반대로 구구 세력이 뭐라고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매장을 당하듯 혼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였죠. 김문수 후보를 올리면 이 사람들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라고 그래요. 우리야 좋지 뭐. 네. 이왕이면 한동훈하고 김문수하고 나란히 출마를 해서 둘이 맞짱 뜨는 것도 볼만하겠네요. 볼만하겠다. 안철수가 또 이렇게 탈당해가 또 출마하는 것도 재밌겠네. 네. 이거 참 다양한 재밌는 상상을 하게 해주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 있죠? 네.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한번 날짜 남은 말씀드린다 했는데 15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도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환노위 뉴진스 민희진과 뉴진스에 대한 그 증인 채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뉴진스 한희군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한희양. 네, 한희양이 죄송합니다. 한희양이 나온다. 군이라니. 죄송합니다. 맨날 이 남자들만 있는 정치판에서 막 대부분 거론하다 보니 그래서 날짜 나오면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것도 볼만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는 목요일 날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